안녕하세요. 여행가는 동물가족입니다. 오늘의 여행을 위해 오랜만에 새벽을 쫓아 동서울터미널에 왔습니다. 예전엔 새벽에도 사람이 참 많은 곳이었는데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아 보이네요. 동서울터미널은 예전엔 강원도 노선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던 곳이라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이곳은 원조 다이소였던 5,000원 전방부터 요즘은 잘 쓰지 않을 것 같은 녹색 바닥까지 예전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오산불고기의 원조고장 횡계인데요. 구름도 잠시 쉬어가는 해발 1100m의 고원에서 마지막 겨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고속버스를 타는 건 언제나 약간의 설렘이 있는데요. 횡계를 가시려면 강릉 방면 1번 승차홈에서 동해 고속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오늘은 설 연휴 다음 날이라 버스에 새벽 손님이 많지 않아 버스가 좀 더 한적한 편입니다. 버스가 조용하게 서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철 새벽 고속버스에선 이렇게 황홀한 일출을 볼 수 있어서 여행이 더욱 특별한데요. 일출은 항상 좋지만 겨울철 일출은 다른 계절보다 좀 더 고요하고 우아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2026년 새해 일출을 보지 못한 분들은 아쉬운 대로 이 장면으로 대신하셔도 좋을 듯 한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해 보이는 횡계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동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 시간표가 정말 예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돌아가는 버스 시간을 먼저 체크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작고 아담하지만 깔끔하고 없는 것 없는 터미널입니다. 아침에 드시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간단하게 컵라면을 드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 이곳에서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하는데요. 갈아탈 버스는 바로 이곳 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탈 버스가 바로 앞에 있네요. 오늘의 목적지는 이곳에서 버스로 한정거장, 시간은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이 버스가 오전 오후 한 번씩만 운행하니 운행시간을 잘 맞춰 오셔야 합니다. 이 버스가 기막히게 횡계 시내를 한 번에 보여주는데요. 도시가 작고 아담하지만 정말 깔끔했습니다. 시외버스를 내리는 순간부터 코끝을 찡하게 해주는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주는 행복감이 있고요. 오산불고기와 황태해장국이 유명한 동네라 맛집을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가 어느새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에 설경이 펼쳐지고 있어서 기온이 내려가는 게 느껴지는데요. 15분 만에 도착한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때묻지 않은 300만 평의 원시림을 트랙터 마차로 탐험할 수 있는 최대 해발 1102m의 고원, 대관령 하늘목장입니다. 대관령 3대 목장 중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하늘목장은 2014년 개방 전까지 40년간 비공개로 운영되어 대관령 목장 중에서 가장 원형에 가까운 자연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늘목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입장권을 구매하셔야 하는데요. 매표소는 다리를 건너기 전 오른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행가는 동물가족은 산은 가지만 정상은 가지 않는 채널입니다만 이곳은 트랙터 마차로 편하게 정상까지 갈 수 있으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요. 트랙터 마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시에 출발합니다. 매표소 앞으로 아주 넓은 전용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가져오시는 게 아무래도 편할 수 있고요.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참고로 횡계터미널에서 이곳까지 택시로는 약 1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매섭고 기온이 평균 5, 6도 정도가 낮아 장갑이나 귀마개 등 방한 장비를 잘 챙겨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이드맵을 보면서 이곳의 구조와 동선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곳이 현재 위치이고요. 트랙터 마차가 이곳에서 출발해서 정상까지 한 번에 올라갑니다. 거리는 약 3km에 시간은 15분 정도 걸리고요.
정상에서 15분 동안 머무른 후에 다시 입구까지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동안 3곳의 중간 정류장에 정차합니다. 원하는 지점에서 하차하셔서 입구까지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경치를 즐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먹이주기 체험장에서 양이나 토끼, 말들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반려견 관련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반려견과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 반려견도 별도 입장료가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3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 건물은 하늘 카페입니다. 날씨가 춥다 보니 가장 사람이 많은 곳 중 하나이고요. 하늘 목장 요거트와 아이스크림이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운데 건물은 각종 기념품과 간식류를 파는 하늘 스토어입니다. 왼쪽은 기념품들을 파는 코너이고 오른쪽은 과자나 음료, 라면 등의 먹거리를 파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목장의 주인공인 양을 이용한 굿즈들이 많았고요. 반려동물용 간식이나 눈이 오면 갖고 놀 수 있는 제품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건물은 하늘 쉼터인데요. 뒤편으로 보이는 풍력 발전기가 매우 이국적입니다.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고요. 반려견도 함께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른쪽엔 전자레인지와 라면 조리 기기가 있는데요. 트레킹을 마치고 이곳에서 뜨뜻하게 한강라면을 만들어 먹어도 정말 끝내줄 것 같네요. 트랙터 마차 시간이 많이 남아서 먼저 먹이주기 체험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트랙터가 내려올 땐 사람이 많아져서 먼저 체험장을 가는 것도 좋은 옵션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길도 한적하게 걷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보이는 산책로 설경이 참 멋진데요. 원래 좋은 트레킹 코스입니다만 지금은 설경을 보는 정도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보이는 건물들이 먹이주기 체험장인데요. 체험장에 가는 길에 보셔야 할 멋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 녀석입니다. 아마도 양떼를 모는 목장견인 듯한데요. 순둥순둥하니 다가가도 귀찮아하지 않고 제법 친근한 척을 해줍니다. 성격이 좋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옆에 안내판을 놓쳤는데 만지지 말라는 경고를 보지 못했네요. 혹시 오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구는 이 조랑말입니다. 셔틀랜드 포니라는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보기보다 힘이 엄청 세고 튼튼한 털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추운 환경을 잘 견딘다고 합니다. 처음에 다가갔을 땐 자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더니 먹을 걸 가져오니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털을 만져보니 약간 포근한 러그를 만지는 느낌이라 참 좋았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먹이주기 체험장입니다. 입장은 무료지만 먹이는 별도 구매를 해야 합니다. 축사가 굉장히 깔끔했고요. 겨울이라 냄새도 많이 나지 않는 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먹이주기 체험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엔 건초와 사료가 모든 동물에게 줄 수 있어서 유리한 것 같습니다. 먹이는 이렇게 키오스크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키오스크 주변에 설정됐더니 어느샌가 귀여운 양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제 주변을 맴돕니다. 이름은 하늘이라고 하고요. 털도 하얗고 뽀얀 것이 이 동네 마스코트인 것 같습니다. 건초를 담은 종이봉지 소리가 나니 저를 조금씩 들이받네요. 이 녀석에게 제가 주는 건초는 간식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건초를 열심히 먹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목장에서 유일하게 자유롭게 다니는 녀석이었는데요. 아직은 나이가 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녀석 털은 약간 양털 후리스를 만지는 느낌이 나네요. 옆에는 귀여운 토끼들이 있었는데요. 토끼는 생각보다 성격이 있어서 만지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끼들도 건초는 잘 먹습니다. 토끼 옆엔 우리가 잘 아는 하얀 양이 있었는데요. 간절하게 절 쳐다보는 건 건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꽤나 간절한 표정이었는데 건초가 너무 적었네요. 얼굴이 까만 이 녀석은 흑비양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가 고향이고 전 세계에 14,000여 마리밖에 없는 희귀종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국내에선 하늘 목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트랙터 마차 시간이 다 되어서 입구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트랙터 마차입니다.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크게 느껴졌는데요. 특히 성인 키와 맞먹는 거대한 바퀴 크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평일인데도 트랙터 마차는 만석이었고요. 날씨가 추워서 천막을 걷고 외부를 직접 볼 수 없었던 건 좀 아쉬웠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바깥으로 펼쳐지는 설경이 정말 예술이었는데요. 올겨울 서울에선 좀처럼 보기 쉽지 않았던 눈부신 풍경 덕분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하얀 눈 때문에 더 파랗게 느껴졌고요. 눈앞으로 내달리는 산맥과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이국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시선과 각도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과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 때문에 같은 장면도 행여 놓친 게 있을까 한참 바라보게 됩니다. 정면에 있는 풍력 발전기 쪽에는 날씨가 좋으면 강릉 시내와 동해바다까지 보인다는 하늘마루 전망대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촬영 장소를 공원으로 꾸민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눈으로 덮여 있고 길이 미끄러워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15분이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곳부터 입구까지 트레킹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날씨는 그리 춥지 않았습니다만 길이 미끄러워 이번엔 아쉽지만 중간 정류장에서 내려서 입구까지 가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가축 방목지엔 눈이 적당히 소복하게 쌓여있고 공기는 무척 상쾌하고요. 도로는 깨끗하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 왼쪽으로 양떼 한 무리가 보였는데요. 눈 덮인 언덕에 왜 저곳에만 양떼들이 모여 있는지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해가 잘 들기도 하지만 바닥에 집을 깔아 따뜻한 곳이라 모여 있었던 거군요. 아까 말씀드린 흑비양 한 마리가 몸이 가려운지 계속 긁고 있었는데요. 직접 긁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엄두가 나진 않네요. 이 동네 양들은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을 보고 놀라진 않지만 그렇다고 애교가 많은 편도 아닌데요. 저 짚을 깔아둔 바닥이 왠지 엄청 따뜻해 보입니다. 천천히 걷기 좋은 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입구까진 그리 멀지 않고 경사도 완만한 편인데요. 이곳은 하얀 눈꽃이 피어난 겨울 설경도 좋지만 봄부터 시작되는 푸른 초원의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하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파릇파릇한 봄의 모습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로 돌아가기 전에 먹이주기 체험장에 한 번 더 들렀습니다. 트랙터 마차를 타고 온 분들이 많이 오셔서 내부가 시끌시끌하고 생기가 넘칩니다. 강아지들이 엄청 신났네요. 성격 좋고 사람 좋아하는 강아지들이 꼬리를 가만두지 못합니다. 하늘이는 강아지를 피해 슬쩍 도망갔네요. 이곳은 경치만큼 다양한 동물들을 보는 재미가 큰 곳인데요. 날씨가 풀리면 훨씬 더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에 왔습니다. 목장에 왔으니 유제품 하나 정도 먹어야죠. 아이스크림 하나 시켰는데요. 역시 맛의 풍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해발 1100m 하늘 목장의 이국적인 풍경과 동물 체험은 마지막 겨울을 장식하는데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겨울뿐 아니라 다른 계절이 가진 매력도 너무 궁금한 곳이라
기회가 된다면 다음엔 다른 계절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여행지 추천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하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